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캐나다를 방문해 데이비드 맥퀸티 캐나다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을 언급하며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국방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다음 달부터 신형 방한 피복류 4종을 전군에 보급합니다. 최신 기능성 원단과 고사양의 성능을 적용해 기존 피복류 대비 보온성과 기능성, 활동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61기 사관생도 졸업 임관식을 거행했습니다. 2년 동안의 생도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305명의 신임 장교들은 대한민국의 호국 관성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의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을 두고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캐나다를 방문해 기술 혈맹 카드를 꺼냈습니다. 데이비드 맥퀸티 캐나다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진 데 이어 외교 국방 2+2 장관 회의에도 참석한 건데요. 70년 전 지상에서 맺은 인연을 이제 바닷속 전략 파트너십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캐나다 공식 일정은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발 속 참전 용사를 향한 헌화로 시작했습니다. 70여 년 전 낯선 땅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넋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안 장관은 켜켜이 쌓인 눈 아래 깊은 곳에서 여전히 우리의 평화를 지켜주고 있는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도 색을 바래지 않는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바닷속 깊은 곳에서 정적을 유지하며 평화를 수호하는 잠수함의 운명과도 닮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이라는 이 공통된 분모는 양국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지표가 되어 회담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안 장관은 캐나다 해군의 수건인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언급하며 한국이 캐나다의 북극해와 태평양을 지킬 침묵의 파수꾼으로서 최적의 파트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전력 확보 사업은 양국의 방산 기술과 산업 역량을 결합시켜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파트너십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방협력협정 협상의 문을 새로 열고 군사-국방-비밀정보-보호협정으로 보안의 빗장도 풀었습니다. 인도태평양과 북극의 안보 환경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데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해양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이자 상호 보완적 역량을 갖춘 핵심 협력 대상입니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정보 공유, 연합 훈련, 해양 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눈 내리는 오타와에서 확인한 양국의 우정은 이제 지상을 넘어 한국형 잠수함이라는 새로운 동력을 얻어 깊은 바닷속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26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관람했습니다. 특별전은 충무공 이순신의 삶과 이야기를 조명한 전시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친필로 작성한 난중일기, 임진장초 등의 유물 369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기존 방한 피복류보다 더 따뜻하고 편안해진 새 방한 피복류를 다음 달부터 전군에 보급합니다. 품질 개선 사업을 통해 개발한 4종의 방한 피복류는 보온성뿐 아니라 방풍성, 투습성, 방수성, 쾌적성 등이 강화됐고 기존보다 20% 정도 가벼워졌습니다. 방상 내피와 방상 외피는 기능성 방한복의 내피 또는 겉옷으로도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과 성능을 개선했으며 부드러운 안감을 더했습니다. 기능성 전투 우위는 우위 기능에 더해 사계절 바람막이로도 활용하도록 개발됐습니다. 해병대가 26일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 우리 해역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밝혔습니다.
해병대 유교단과 연평부대가 진행한 훈련에는 K9 자주포가 참가해 190여 발을 실사격했습니다.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는 이번 훈련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9 자주포를 동원한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은 지난해 12월 이후 2개월여 만이며 올해 들어서는 첫 번째입니다. 신라 화랑의 얼이 깃들어 있는 충성대에서 육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임 장교 305명이 탄생했습니다. 패기와 열정을 결실로 맺은 육군 3사관학교 61기 졸업 및 임관식 현장에 차성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렁찬 임관선서와 함께 자신의 이름 석자를 외치며 정예장교의 탄생을 알립니다. 지난 25일 육군 3사관학교 61기 졸업 및 임관식이 거행됐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인 305명의 생도는 2024년 입학해 2년간의 생도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신임 장교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생도 생활 동안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학위교육을 병행해왔으며 특히 군사학사와 일반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등 장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을 기르는 데 힘썼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장교로서 첫 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진심 어린 당부를 전했습니다. 부하를 통솔하는 지휘자로 지휘관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에게 다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자신감을 가집시다. 둘째, 동료와 부대에 활력을 불어넣는 생동감을 지닙시다. 셋째, 목숨 바쳐 조국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을 견지합시다. 그 책임을 다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도록 국가가 여러분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날 대통령상을 받은 김희중 소위는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한 장교가 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 육군 장교로 첫 발을 내딛게 되어 큰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곳 3사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는 기본에 충실한 장교가 되겠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군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국방부 장관상을 받은 김태원 소위는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인 아버지와 정보병과 최초 여성 장군 출신인 어머니의 뒤를 이어 동문이자 후임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모두 장교로 근무하셨고 특히 3사 출신이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후배 장교가 되어 정말 기쁩니다. 두 분의 군 생활을 곁에서 지켜보며 국가에 대한 헌신과 군인의 사명감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신 국가에 대한 헌신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임관 장교들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분열을 하며 호국의 간성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당찬 포부와 함께 임관식을 마친 신임 장교들은 지휘 참모 과정을 거친 후 오는 6월 전국 각지 부대에서 임무 수행할 예정입니다. KF 뉴스 차성유입니다. 4년간의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교육을 마친 182명의 사관생도들이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AI와 우주작전 개념 등 첨단 과학기술 교육을 이수한 신임 장교들은 미래 전장을 대비할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복을 차려입은 졸업생들이 한몸같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생도들은 긴장감 가득한 표정으로 정면만을 응시합니다. 공군사관학교가 교내 성무연병장에서 손성락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74기 공군사관생도 졸업식을 거행했습니다. 손 총장은 축사를 통해 공군사관학교가 강조해온 공사 10분의 가르침을 생도들에게 되새겼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공사 10분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굳은 신념과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장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만을 바라보고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가치에 입각해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행사장으로 내려온 부모님들은 직접 자녀의 어깨를 안아주며 축하의 꽃다발도 건넸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경례하던 생도들의 얼굴에도 가족들과 친구들 앞에서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1기생 첫 출격 기념 태극기 전달식. 6.25 전쟁 당시 첫 출격에 나섰던 공사 1기 선배 조종사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상징적 의식입니다. 이계훈 공군 전후회장은 졸업생 대표 이정우 소위의 어깨에 태극기를 메어주고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선배 조종사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곧이어 하늘을 가르는 축하 비행이 이어졌습니다. F-35A와 F-15K, KC-330 등 공중 전력들이 차례로 상공을 통과하며 새내기 장교들의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곧이어 연병장에서는 공군 핵심 가치 구호가 울려 퍼지며 행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저를 지켜주셨던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하는 정예 공군 조종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4년의 시간을 마친 졸업생들은 이제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비행을 시작합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병무청이 다음 달부터 예비군 대상 병력 동원 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력 동원 훈련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때 군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예비군을 소집해 소집부대 또는 동원 훈련장에서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임무숙달 훈련입니다. 올해 대상 인원은 42만 명으로 병은 전역한 다음 해부터 4년차까지, 장교와 부사관은 6년차까지입니다. 개인별 훈련 기간과 장소는 입영일 7일 전까지 전자우편과 모바일 앱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병력 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로 안내됩니다. 올해 첫 해군 하사 임관식이 해군 교육사령부에서 거행됐습니다. 한겨울 추위와 싸우며 교육훈련을 마친 신임 하사들은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할 전망입니다. 박인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신임 해군 부사관 374명이 해군 교육사령부 연병장에 대열을 맞춰 섰습니다. 290기 부사관 후보생 367명, 10기 학군 부사관 후보생 7명의 수료 임관식 현장입니다. 이들은 올해 첫 번째로 임관한 해군 하사들입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입영해 11주 동안 추위 속에서 체력과 정신력, 리더십을 길렀습니다. 나는 하나의 물방울이지만 해군은 거대한 파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얼굴, 나이, 사는 것도 몰랐던 동기들은 자랑스러운 해군 하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림막을 떼어내자 자부심이 깃든 계급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임 부사관들의 시작엔 많은 이들의 축하와 응원이 함께합니다. 임관식엔 눈길을 끄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해군 부사관이 된 인물. 해군 부사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그늘이 아닌 이제 저의 만화의 그늘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마 더 잘할 거니까는 열심히 하고 아들 되게 자랑스럽다. 화이팅! 해병대 병과 임기제 부사관에 이어 꿈을 좇아 해군 부사관이 된 인물도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 병생활을 시작으로 해병대 임기제 부사관, 그 다음에 UET 특수전전단의 꿈을 안고 해군 부사관에 재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동기들과 등을 맞대며 UET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해군 교육사는 신임 부사관들에게 해군을 선택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면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군사 전문가로 활약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선배 전우들의 의지를 계승하여 미래 해군의 100년을 책임질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신임 부사관들은 앞으로 한두 달 동안 특기별 전문 교육을 받고 본격적인 해양 수호 임무를 수행합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국내 최대 드론 무인체계 전시회 드론쇼 코리아 2016이 개막했습니다. 첨단 무인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육해공군 해병대도 통합 전시관을 운영하며 군의 무인 전력 발전상을 선보였습니다. 현장에 신소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중을 나는 드론이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첨단 무인 기술을 가까이서 살펴보려는 관람객들로 부스가 북적입니다. 25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23개국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드론을 비롯해 항공 우주와 미래 모빌리티 기술까지 첨단 무인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한항공과 카이,
LIG-넥스원 등 국내 방산 항공기업과 퍼스텍, 넥스엔텍, 아세타 등 무인체계 기업들이 참가했습니다. 여기에 해외 주요 업체들도 함께해 전시장은 첨단 무인기술 교류의 장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국방통합전시관에는 개막 첫날부터 관람객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공동 참여해 각 군의 무인 전력과 미래 작전 운용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육군은 지상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해군은 무인 수상정과 해양 대응 전력을, 공군은 감시 정찰과 공중 무인 전력을, 해병대는 상륙 작전 무인 체계를 선보이며 작전 영역별 전력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전시장 한편에서는 군이 마련한 VR 체험과 모의 작전 프로그램도 운영됐습니다. 관람객들은 가상전장 환경에 참여해 무인체계 운용 과정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저희 애들이 이런 비행기라든지 드론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전투기를 움직여가지고 사격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게 생각보다 어려웠어가지고 그때가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VR로 체험하니까 더 생생하고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전시장은 장비 성능뿐 아니라 실제 운용 개념과 발전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번 2026 드론쇼 코리아에서는 우리 각군이 미래 핵심 전력이라 여기고 있는 AI 기반 유무인 전투 복합 체계를 국민분들께 소개하고 산하경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조기에 그 능력을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군과 산업, 학계가 함께 참여한 이번 전시는 무인 전력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도 세미나실에서는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설명회가 열려 민간에서 개발 중인 드론을 활용한 모의 전투인 드론 공방전의 운영 계획과 추진 절차를 공유했습니다. 각군의 무인 전력과 미래 작전 개념이 집약된 이번 전시는 우리 군의 첨단 전력 수준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결합한 무인 전력은 군과 산업,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국방의 청사진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지난 22일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겨룬 가운데 군인들도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군쏠쏠 정보에서 알아봅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네, 올림픽이 전 세계 정상급 선수들의 축제라면 군인들만의 국제종합 스포츠 무대도 있습니다. 바로 세계군인 체육대회입니다. 이 대회를 만든 국제군인 스포츠위원회는 세계대전 이후인 1948년에 출범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시대 분위기 속에서 군인들의 경쟁은 경기장에서만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됐는데요. 그 흐름이 커지면서 지금의 종합대회 형태인 세계군인 체육대회는 1995년 로마에서 처음 열렸고 이후 4년마다 치러지는 틀로 운영돼 왔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바로 전해에 자리 잡는 것도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 구성은 생각보다 폭넓은데요. 가장 최근에 열린 중국 우한 세계군인 체육대회에선 27개 종목이 운영됐고 육상과 수영, 사격 같은 기본 종목과 동시에 군 특성을 반영한 5종 경기, 이른바 펜타슬론 종목도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군인 5종이 있습니다. 사격 이후 장애물 코스를 통과한 뒤 수영과 달리기, 장거리 기동까지 이어지는 방식이라 체력과 집중력, 페이스 조절이 함께 필요합니다. 해상과 항공 작전에 특화된 종목도 존재합니다. 항공, 그리고 해군 5종인데요. 공군 특성을 반영한 항공 5종은 항공요원에게 요구되는 방향 판단 능력과 협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장애물 경기와 농구, 방향 탐지의 종목이 포함됩니다. 해군 5종은 수영과 장애물 요소가 결합돼 있고 바다에서 필요한 기동과 생존, 구조 역량이 반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2015년 경북 문경에서 열렸고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19개 포함 총 59개 메달, 종합 4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하계 대회는 2027년 미국 샬럿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0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준비되고 있고 현역 군인 선수들이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기량을 겨루게 됩니다. 올림픽과는 또 다른 결의 스포츠 무대, 앞으로 이어질 세계군인 체육대회 일정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군 쏠쏠 정보였습니다.
국방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이 전투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가 국방 전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현 정책과 미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 정보화 분과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권혁진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 주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현재 우리 국방부는 AI를 핵심 전력 요소로 삼는 정책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방 AI의 전반적인 추진 현황과 정보화 분과에서의 주요 논의 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고부가 가치 데이터를 개방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도록 해야 AI가 잘 키워지거든요. 그러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고,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들, 국방에 맞는 파라미터들을 넣어서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네. 인공지능법에 따라서 국방도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그 적합하게 할 건가, 이러한 부분들이 주요 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방 분야에서 AI를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적 난제는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역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제일 큰 난제가 데이터의 결핍입니다. 평시에는 적군의 그 교전 정보라든가 적군의 그 무기 체계에 대한 신호 정보 같은 경우를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를 받지 않고 훈련된 데이터를 쓰게 되면 오류가 실전에서는 오류가 생긴다든가, 인공지능에서 흔히 많이 데이터에 문제가 되는 게 과적한 문제거든요. 다른 데로 학습하는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학습한 모든 것이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 어려움이 난제가 되겠고, 또 하나의 난제는 뭐냐면 저전력 상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전력 상태라는 게 왜 생기냐면 실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제 끝부분에서 생기는데, 이러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데서는 큰 데이터를 전력을 쓸 수가 없거든요. 네. 데이터의 소실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잘 모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큰 난제가 되겠습니다. 네, 또 우리 군에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이버 보안, 그리고 데이터 신뢰성 확보도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위기 관리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폐쇄망 중심의 소형이죠. 소형의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학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집어넣고 운영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사용하는 모든 것은 이제 암호화를 통해 가지고 장비에 기록하고, 변조된 데이터가 AI 모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그러한 그 체계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작된 데이터가 AI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적대적 공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시나리오별로 이제 정리해서 계속 학습을 통해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그런 활동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방부가 AI 정책 전담 차관보 직위를 신설했는데요. 인공지능 기획국을 강화하는 개편을 또 추진했습니다. 이런 조직 개편이 실질적으로 AI 정책 실행령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그러한 모든 것을 총괄해서 수행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10년씩 걸리던 무기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요. 인공지능 기획국에서 이제 이런 인공지능이랑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은 예전에 보안에 꼭꼭 묶여 있던 거를 풀어보겠다라는 걸 책임지고 주관 기관으로서 운영하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증적인 부서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K방산 기술과 또 AI의 연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우리 한국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에는 어떤 이바지를 할 수 있을까요? K9 자주포나 K2 전차 같은 기존의 우수한 하드웨어에다가 자율주행 AI를 넣는다든가, 또 하나는 표적에 대한 자동 인식을 한다든가, 고장에 대한 것을 상태 기반의 정비, CBM 플러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요소 기술들을 포함시켜서 좋은 무기를 만드는 것에서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는 데까지 같이 한다면
훨씬 더 이 전체적인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인간 지휘관 한 명이 다수의 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 요거는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기 체계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데 애쓴다고 하면 AI라고 하는 것이 수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똑똑하게 만든 무기 체계니까 다른 데보다 잘 팔릴 수 있는 이런 무기 체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정책자문위 정보화분과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권혁진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 주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 기동함대가 해군 제주기지에서 제주 민군 복합항 준공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주 민군 복합항은 2016년 2월 26일 준공된 이후 7기동전단이 자리하면서 국가안보와 국익수호에 매진해온 바 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유관기관장과 기동함대 장병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준공 1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육군 2작전사령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과 협조해 지난 16일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의 방역을 위해 군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방역 지원과 함께 장병 안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전사는 국민의 군대로서 가축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기상정보입니다. 당분간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보다 포근하겠지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남쪽의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수가 예상되며 충청 이남도 약한 강수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일중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원주는 영하 1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원주가 15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은 남해안, 토요일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수가 예상됩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강수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남부 지역으로는 많은 강수가 예상되는 만큼 기상예보 잘 확인하시어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